연비 바로 알고 바르게 치료하자. 견바바 채널의 윤상민 항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항희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마스코트 항희가 이번 화부터 저희를 도와주기로 하였습니다. 원장님,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변비 좋아지게 하는 방법 너무 궁금해요.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첫째, 변이 있으려면 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변은 어디서 와요? 장. 먹는 데서 오죠. 안 먹는데 어떻게 변이 생기겠어, 그죠? 변은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. 내가 요만큼 먹었어요. 내가 요만큼 먹으면은 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. 내가 이만큼밖에 안 먹으면 변은 요만큼밖에 안 생겨요. 그러면 대장을 변이 다 차서 나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? 장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. 대장이 한 1m에서 1.5m 되는데 이 안에 변이 다 찬 다음에 나오려면 일주일도 걸리고요. 길면 2주일, 한 달도 걸릴 수가 있는 거죠. 변이 있어야지 나온다. 그럼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변이 될 만한 걸 먹어야겠네요. 뭘 먹는지도 되게 중요해요. 밥이라든가 빵, 면, 고기 같은 건 몸에서 다 흡수가 돼버려요. 그래서 변으로는 거의 남지가 않죠. 내가 밥을 한 그릇을 먹든 두 그릇을 먹든 변의 양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. 내가 나이 드셔서 이제 챙겨 먹기가 힘든 분들은 밥, 국만 좀 떠 먹어요. 그러면 변이 될 게 없겠죠. 젊은 사람들 빵, 과자 같은 거 못 먹어요. 밀가루 음식만. 변이 될 게 없는 거죠. 그럼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이 될 만한 걸 먹는 게 매우 중요하겠네요. 맞아요. 그게 바로 식이섬유예요.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장 안에 남아서 변을 만들고요. 주위에 있는 물을 흡수해서 변을 더 크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.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변이 물러지는 건 아니에요. 대부분의 물은 소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변비를 이기는데 물의 양은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가면 더 이상 변비를 이기는데 도움이 크게 되진 않아요. 그 다음부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식이섬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수분이 많아져서 설사처럼 되면 어떡하죠? 맞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식이섬유 중에서도 특히나 수분을 더 저류한다고 하죠. 몸에서 있는 물을 흡수해서 장 안의 물을 더 많이 포함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설사를 할 수 있죠. 특히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특정 식이섬유들은 이런 물을 더 많이 머금고 설사를 유발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인에서는요, 식이섬유가 많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설사로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. 오히려 충분한 식이섬유와 물을 먹었을 땐 변의 양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부드럽고 큰 변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일은 벌어질 수 있겠죠. 아, 그렇군요. 식이섬유 섭취 정말 중요하네요.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? 그리고 식이섬유 혹시 부족할 때 도저히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식이섬유가 어디에 많다고 생각해요? 우리 항희 양께서는? 야채. 빵? 빵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야채나 과일, 해조류, 곡류, 잡곡 같은 데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우리가 그냥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야채, 과일 많이 먹으면 변 잘 볼 수 있다. 근데 밥 같은 것만 먹으면 변이 잘 안 나온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식이섬유를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야채 같은 거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 저희 환자분들도 나이 드시면 식사를 자기가 이렇게 다 챙겨 드시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. 특히 야채 반찬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손이 훨씬 많이 간단 말이에요. 잘 안 챙겨 먹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은 식이섬유 섭취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. 이럴 때는 식이섬유 보조제를 섭취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. 어차피 안 먹어서
변비가 될 바에는 식이섬유 보조제를 먹어서 변을 크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변비도 해소를 하고요. 오히려 이런 경우 장 건강에도 더 좋은 거죠. 근데 시중에 파는 식이섬유 보조제는 자극성 하재가 섞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. 왜 이렇게 자극성 하재가 섞여 있는 줄 알아요? 대부분 변비 환자들이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 식이섬유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효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. 먹었는데 바로 안 나오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안에 자극성 하재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. 대표적인 성분이 알로에라든가 세나 같은 경우죠. 그래서 구성 성분을 잘 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극성 하재는 장기간 복용 시에는 장의 자극에 둔감해져서 장무력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이섬유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. 지금까지 변바바 채널의 윤상민 항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